배우자에게 베풀어라. 베풀어라. 자녀에게 나누어 줘라. 공시가격이 서울 지역만 한 15% 가까이 올랐고요. 뭐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분산을 쭉 해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올해 네. 6월 30일까지 네. 한시적으로 네네. 양도세 중과를 한시로 배제를 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 한도 내에서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 반장입니다. 오늘도요 쿠키형 맛동산 우리 이재욱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과 관련된 알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쿠키형 맛동산 이재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 요새 나눠볼까요? 아마 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많은 고객님들은 아마 상당히 초조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많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왜요? 보니까 요새 공시가격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네. 최근에 막 아파트 이의제기하라고 막 이런 거 공시가격이, 나와 있던데요. 네. 아파트 공시가격이 서울 지역만 한 15% 가까이 올랐고요. 강남구만 따졌을 때 한 25% 아주 많이 올랐네요. 폭등했어요. 즉 예전에 그 올랐던 공시가격 상승률들이 꾸준히 올라오긴 올랐지만 네네. 이번에 올해 오른 거는 한 13년 만에 가장 높은 그 퍼센테이지가 올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되고 또 이것이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좀 그 세금에 대한 걱정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위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조금 오른다라는 얘기는요. 네. 아마도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네네. 이 보유할 때 특히 재산세, 그다음에 9억 원 초과에 대한 아파트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 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언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분이 네네. 강남의 아파트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예컨대 혼자 소유하고 계셨다면 셋째를. 이번에 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 합쳐서 뭐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예컨대 퇴직을 하고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출 받아 세금 내셔야 되나요? 잠시 이분을 위해서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저 이제 묵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뭐 이렇게 딱 눈짓만 줬도 이렇게 자문연에 들어가시는데 네. 저렇게 한 사람이 그 주택을 2주택, 3주택 즉 다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가구 개념으로 이렇게 해당되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두 사람이 갖고 있던 또 4인 가족이 25%씩 골고루 갖고 있든 간에 재산세는 그 공시 가격의 기준에서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건 어느 누구나 동일합니다. 어느 가구나 동일하게 나오는데 네네네. 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그 인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게 되면 그 누진이 쭉 되면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구조의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을 쭉 해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네. 이 증여 관련된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자산이 증식되면 그쵸. 예컨대 과세 세율이 올라가죠. 그죠. 이러다 보면 네, 이제 네. 뭐 세금을 몽땅 내고 나면 사실은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재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상속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생각하기에 먼 미래에 발생될 일인데 지금 수준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해 나간다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가속도의 문제인 거지 상승은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의 자산 가치로 상속세를 산출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근데 배우분 네네. 분들은 아예 난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데 나는 맞아요. 뭐 나 있는 것도 없는데라고 맞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번에 아예 올랐지만 뭐 유전 너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 이 공시 가격이 네. 자꾸만 그 현실화율이 지금 제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5억 또 뭐 네. 15억에서 예컨대 뭐 30억 또 30억 초과에 따라서 정말 현실화율이 네네. 70%, 75%, 80%로 잠깐 올라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또 내년에 계속해서 공시 가격은 잠깐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현실화율이라는 게 시세랑 맞춰주는 율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거의 가깝게 네. 가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공시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가는 부담이 있고요. 네네. 여기다가 또 이제
이제 우리가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상향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내고 있는 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지금보다 올해보다 뭐 내년이 한 1.5배 정도 또 그 다음에 또 한 2배 정도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네.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이제 절세하려면 네. 아무래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좀 퇴로가 막혔어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신 다주택자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중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가 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팔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팔려고 해도 세금이 뭐 한 반 정도, 차익의 반 정도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퇴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데 자, 아주 좋은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네. 올해 네. 6월 30일까지 네. 한시적으로 네네. 양도세 중과를 한시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이 6월 3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중과세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 일반 과세가 되고 또 15년까지 보유하신 네네. 분들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원래 다주택자들은 안 해주는데 또 이런 분들은 또 30% 범주 내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담스러우면 처분하는 게 답일 수 있을 거고 처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나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랑 지분을 이제 나눠서 그렇죠. 명의를 분산하는 그렇죠. 게 또 다음 답이 될 수도 있을 네. 거고 그게 아니면 계속 갖고 계시려면 미래를 위해서 상속세 재원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 될 거고 근데 맞나요?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무조건 이번에 제 방송을 들으시고 무조건 그 혼자 갖고 계셨던 분들 예컨대 혼자 명의로 갖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는 6억 한도 내에서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약간 있지만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배우자 증여뿐만 아니라 혹시 자녀들에게도 증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즉 수중자가 그 증여세를 좀 낼수 있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아니면 뭐 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인 경우는 한 예컨대 2천만 원, 성년인 경우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면세가 되니까 네네. 그 범주까지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증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분산하는 네. 게 가장 절세에 아주 중요한 효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산하자. 네, 분산하자죠. 명의를 분산해 놓자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명의를 잘 분산해 놓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똘똘한 채 아니면 처분하고 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계속 자산 가치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그리고 준비를 해놓으면 그렇죠. 좋겠다. 어차피 네, 분산해놔도 이런 것도. 네. 어차피 이게 자산은 증식되기 성향이 강하니까 그래도 배우자 둘 중에 한 분이 예컨대 먼 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네. 자산 가치가 상당히 우리가 한 4% 기준만 해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보통 자산이 부쩍부쩍히 늘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금융상품이라든지 보험상품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자, 배우자에게 베풀어라. 베풀어라. 자녀에게 나누어 줘라.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시니까 지금 배우자를 못 믿겠다는 얼굴 표정이 강하시네요. 아들도 못 믿겠다는 얼굴 표정이 강해서 내가 꼭 나 혼자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베풀어라. 네, 나누어 주어라가 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나누세요. 네, 이것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